네, 안녕하세요. 열흘 강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가이드 제4장 아키텍처 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의 강의 목차는 첫 번째로 아키텍처 구조 표현과 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 아키텍처 뷰 모델의 소개인데 SAI에서 제공하고 있는 뷰 모델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강의 아키텍처 구조 표현과 뷰에서 범정부 EA 프레임워크 그리고 뭐 지멘스사의 퍼뷰, 내셔널사의 통합 프로세스인 RUP, 그리고 뭐 OMG의 UML 2.0, 그리고 IEEE의 1471, CSISR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DoD라고 하는 미 국방성 표준 뷰 모델이고요. RMODP 뷰 모델, 뭐 이런 거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키텍처는 규모 측면에서 뷰는 규모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한 아파트 전체를 한 마을 하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규모 측면에서 뷰가 있을 수 있고요. 아파트 한 단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설계의 도면이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집 한 채를 표현하는 그런 도면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처럼 방 하나를 꾸미는 그런 규모 측면에서의 뷰의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외에 이제는 건축의 예를 들어서 이런 외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외형도라고 하는 그런 지도 표현의 형태고요. 그다음 이거는 위쪽에서 보는 뭐 단면도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면 형태의 그 내용의 정보를 담고 있죠. 내부의 구조가 어떻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반으로 잘라서 나타난 형태죠. 요거는 이제 배치도라고 해서 하수도의 배치나 전선의 배치나 이런 배치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자 하는 뷰입니다. 이것처럼 뷰 포인트, 즉 관점이라는 형태에 따라서 아키텍처 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것처럼 이제 뷰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뭐 앞단에서 설명을 간단히 해드렸듯이 범정부 EA 프레임워크라는 부분, 즉 EA 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사 아키텍처의 뷰 모델로서 크게 5가지 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정부 EA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 업무 아키텍처라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다음 응용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아키텍처, 그리고 기술 아키텍처, 보안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뷰 포인트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뷰 포인트 밑으로 또 세부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세부적인 뷰 포인트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업무 아키텍처, 응용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 보안 아키텍처들에 해당해서 각각의 밑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의 세부 뷰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EA에서 얘기하고 있는 뷰 모델은 이런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많은 뷰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뷰 모델, 여기서 말한 뷰 포인트와 뷰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용하는 그 기업이나 그 표준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게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의되어 있는 뷰포인트라든지 뷰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뷰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범정부 EA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다음 지멘스 퍼뷰 모델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멘스 퍼뷰는 4가지 뷰 모델을 가지고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컨셉추얼한 뷰랑 모듈 뷰, 그리고 코드 뷰, 그리고 실행 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모델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4개의 관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뷰 형태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거의 대표적으로 유명해진 뷰 모델이고요. 지멘스라는 곳에서 향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이런 뷰 모델로서 개념을 잡고 구성해야 된다 라고 제시하고 있었던 그런 모델이죠. 다음을 보시게 되면 RUP 뷰 모델인데, 이거는 내셔널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 특히 UML 같은 경우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쪽을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보통 RUP라고 하고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퍼플러스1 뷰 모델이고,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퍼플러스1 뷰. 예.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요. 그 유용한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뭐 로지컬 뷰라든지 프로세스 뷰라든지 뭐 디플로이먼트 뷰라든지 임플리멘테이션 뷰라든지 이런 형태의 뷰 모델을 가지고 그 4개를 유스케이스 뷰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뷰 모델이고요. 결론적으로 유스케이스 뷰에서 시작을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뷰로 뻗어나가는 형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가장 유명하죠, 사실은. 특히 UML 교육을 받으시면 아마 대부분 그 RUP를 통한 교육을 받으실 거고요. 그게 UML은 아니라는 걸 좀, UML이랑 다르다는 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앞전에서 나왔지만 UML이라는 거는 OMG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국제 표준을 뭐 만들어내는 그런 커뮤니티고요. 어쨌든 그것도 지금 잘 발전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UML이라는 국제 표준 규약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UML은 설계 도면에 대한 국제 표준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기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노테이션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국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이어그램들이라는 형태로 그 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스트럭처를 나타내고 있는 다이어그램의 비헤이비어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사용하시는 게 뭐 이 정도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유스 케이스 뭐 계속 쓰시죠. 그다음에 인베디드 쪽은 뭐 스테이트 머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쓰시죠. 예. 그래서 통신은 뭐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이런 식의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것들이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구조 측면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 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 동작의 데이터 이동이나 흐름은 비헤이비어 쪽에서 주로 다루고 있죠. UML 2.0 국제 표준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UML 2.0으로 표현된 뷰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147하나 이 국제 표준의 아키텍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뷰 모델을 뭐 자세하진 않고 뷰 모델이라는 게 있고 뷰 포인트, 뭐 뷰 모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라이브러리한 뷰 포인트도 있다 라는 형태의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뷰 포인트라는 관점이 들어가고요. 뷰라는 표현을 정의하고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뷰 포인트와 뷰라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게 표현을 해야 한다 라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죠. 이건 국방성 DoD 표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방성 같은 경우는 워낙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요해 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좀 잘 구성되어 있는 부분의 모델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국방성에서도 개념적 모델로만 정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국방에 해당되는 그런 강건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표현해야 되는 그런 뷰 모델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운영 아키텍처 뷰라든지 시스템 아키텍처 뷰라든지 기술 아키텍처 뷰라든지 이런 형태의 상호 연관관계로 표현될 수 있도록 뷰라는 부분, 뷰 포인트와 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RMODP 같은 뷰 모델은 개방형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특히 그것도 좀 대규모인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ODP의 뷰 모델 같은 경우는 크게는 뭐 전사 아키텍처와 비슷한 관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기업 관점이라든지 뭐 정보 관점이라든지 연성 관점, 그리고 공학 관점, 기술 관점 이런 형태로 큰 맥락은 비슷한데 좀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형태로 5가지 관점 뷰 포인트로 모델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챕터 4의 첫 번째 세부를 마쳤는데요. 아키텍처 구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존재한다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아키텍처 뷰 포인트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 그 큰 관점 밑에 뷰의 형태라는 세부의 형태들이 존재한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런 뷰 포인트와 뷰들을 정의하고 있는 뷰 모델은 보고자 하는 도메인 관점 혹은 기업체들 혹은 그 시스템, 운영 시스템들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끔 본인들이 잘 해당하는 정보들을 잘 표현하는 뷰포인트와 뷰들을 정의하셔서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부터 설명드릴 뷰포인트는 SAI에서 얘기하고 있는 뷰 모델이고요. 가장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만큼 심플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SAI 아키텍처 뷰 모델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제 모듈 뷰고요. 두 번째는 컴포넌트 앤 커넥터 뷰라고 쉽게 CNC 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할당 뷰, 그리고 결합 뷰라는 거는 이 3가지의 뷰들을 혼성하거나 중첩해서 사용할 때 결합 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뷰 같은 경우는 정적인 구조의 정보들을 주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조 측면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UML 다이어그램 기준으로 얘기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모듈 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앤 커넥트 뷰라는 거는 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뷰 포인트예요. 그래서 CNC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런타임이라든지 혹은 실행 시점에서의 흐름이라든지 뭐 데이터의 흐름이라든지 통신의 흐름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자 하는 뷰 포인트가 CNC 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듈 뷰가 정적이라면 CNC 뷰는 동적인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할당 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서로 연관관계, 상호 연관관계,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더 나아가서 뭐 파일 구조라든지 아니면 업무 할당이라든지 특정 함수의 담당자 혹은 그 함수가 담당하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모듈 뷰는 정적인 구조 측면, CNC 뷰는 동적인 흐름 측면, 그리고 할당 뷰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기타 그런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 모듈 뷰의 이제 구조 측면의 세부 뷰를 보면 이런 분할 뷰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A라는 놈은 이 3개 B, C, D라는 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UML의 기준을 따라서 표현한 표현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UML의 이런 로테이션을 통해서 어소시에이션 등을 통해서 A라는 놈은 B, C, D라는 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상호 연관관계는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그러한 연관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분할뷰입니다. 분할 관점. A라는 놈이 뭘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주로 보여주는 게 분할뷰라는 형태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뷰는 말 그대로 너무 심플하죠. 사용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용관계라든지 UML 표현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사용관계들을 표시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용뷰라는 형태로 유수뷰라는 형태로 많이들 익숙하시죠. 마찬가지로 구조 측면의 관점인 상속 관점 가장 대표적이죠. 상속 많이들 써보셨을 거고 이런 상속을 나타내는 UML 그 표기법에 의해서 표기를 한다면 이런 형태로 상속을 받아서 사용한다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 UML 형태로 이런 식으로 상속받아서 사용을 한다 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관계, 구조적인 상속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뷰. 그 다음 모듈 뷰 관점에 이제 레이어가 존재하죠.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3티어, 3레이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처럼 3레이어는 하나의 레이어 계층을 만들어서 그 계층끼리의 상호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계층끼리의 구조적인 정보를 표현하고자 하는 뷰 타입이죠. 그래서 레이어 뷰 타입, 레이어드 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NC 뷰의 세부 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파이프 앤 필터라는 뷰 타입은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 사이에 필터들이 있는 파이프 형태의 어떤 구조를 형상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데이터가 필터란 형태의 데이터가 어떻게 필터에서 변경이 되고 그 흐름이 어떻게 결국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담고 있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파이프 앤 필터 뷰라고 보통 얘기는 하고요. 심플하게 그냥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형태로 이렇게 줄을 밑으로 내려 그어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게 바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이런 처리 내용들을 잘 표현해 주는 거고 이 점선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그 처리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파이프 앤 필터나 CNC 뷰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러한 포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CNC 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유 데이터를 어떻게 DB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인풋 아웃풋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보들을 표시해주는 뷰죠. 발행 구독은 어떤 놈들이 정보를 생성하고 어디에 저장하며 어떤 녀석들이 정보를 사용하는지 이런 관점에서의 흐름을 정리해 놓는 것을 발행 구독 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는 너무 유명하죠. 어떤 요청에 대해서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줄 것이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클라이언트 앤 서버의 가장 기본적인 뷰죠. 그래서 요청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클라이언트 앤 서버 뷰입니다. 여기서 제목은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뷰를 그리면서 이게 패턴에 대한 뷰가 아니냐,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름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앤 서버를 보시면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을 쓰지 않으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클라이언트 서버의 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응답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앞서도 설명드렸던 모든 뷰들도 그 뷰들이 담고자 하는 정보를 표현하는 게 핵심이지, 그런 파이프 앤 필터 형태를 구현하거나 뭐 레이어 계층으로 구현하거나 모듈 뷰 형태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뷰가 어떤 정보를 표현하고자 하느냐, 어떤 뷰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뷰냐라는 거를 정확히 명확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마찬가지로 피어투피어도 1대1 관계의 통신이라든지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 1대1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간에 어떠한 통신 내용이 있어야 되면 어떻게 통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프로세스 간의 통신, 이런 뷰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뷰들을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그릴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형태의 정보를 표현할지, 이걸 먼저 꼭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뷰 형태로 그냥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할당 뷰 관점에서의 배치 뷰는 하드웨어 위에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배치되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느냐, 하드웨어랑 잘 연동이 돼서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해야 하느냐 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 측으로 나눠서 어떤 해당 모듈들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들의 연결관계는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할당뷰 관점에서 이제 구현이라고 해서 파일 구조를 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뷰, 파일 구조의 정보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업 할당에 대한 이 작업은 누가 맡고 있느냐, 담당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할당뷰 관점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아키텍처 뷰에 관련해서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아키텍처 뷰라는 것은 도면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를 머릿속에서 구상한 아키텍처를 도면의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 설계 도면을 그냥 그대로입니다. 건축이라는 어떤 하나의 건물이라는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십 장의 그 도면들이 존재하고, 해당하는 정보들만 담겨져 있는 도면들로 건물이라는 형태를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건물은 그나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만,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결국 아키텍처 뷰라는 형태로 잘 표현을 해서 이 설계 도면을 보면서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게 아키텍처 뷰와 아키텍처 뷰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러한 뷰 모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표준어는 UML이 존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국제 표준어를 활용해서 아키텍처 뷰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잘 설명을 정의를 해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아키텍처 뷰를 작성할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표준이나 규격이나 이런 규칙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뷰가 담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담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잘 표현하는 게 아키텍처 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챕터 4의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